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2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강화문 쪽인데, 오늘도 강화문 인근에서는 또 시청 광장도 그렇고, 해병대 전우회를 비롯해서 여러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재인, 이재명 처벌하라, 이런 집회인데, 자, 이렇게 주말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화문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언론 환경은 완전히 진보 좌파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들이 널리 퍼지는데 그런 배급망 역할을 하고 있죠.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주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죠. 영국, 미국, 캐나다를 순방을 했는데 무수한 가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당직자들도 이 가짜 뉴스들을 막 쏟아내면서 외국에 나가서 정상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폄훼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도, 제가 여의도 정가 뒷담화 시간인데, 여의도 정가에서도 다른 어떤,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정기국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이 거친 공격, 그리고 가짜뉴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국민의힘, 이것 때문에 여의도도 온통 그 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대정부 질문이 이 기간에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다른 진보 좌파 스피커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장관들을 막 몰아세우는, 자, 그런 일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가에서 일주일 동안 나돌았던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중에서 지금 일단 5개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 하나 집중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가짜뉴스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에 참석을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문을 가지 않은 것이 거의 전공 무속 때문이다. 자, 그런 주장을 민주당 당직자가 했죠. 그것이 얼마나 가짜였고 눈속임이었는지, 국민들을 속인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일단 여러 가지 엉터리 뉴스들이 쏟아졌지만 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스피커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귀국해서도 논란이 될 게 비속어 논란이죠. 비속어 논란인데, 지금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MBC에서 자막을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EXX 미국 의회에 대해서, 미국 자막이 그렇습니다. EXX. 그리고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해서 EXX가 한국 국회 야당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이고, 쪽팔리는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자, 이것을 놓고 지금은 어떤 시시비비가 서로 겨뤄지고 있는데, MBC가 제일 처음에 딱 보도한 것은 그냥 무조건 바이든이 쪽팔릴 것이다, 미국 의회를 지칭을 해서 EXX 했다, 이렇게 MBC가 했기 때문에, 자막까지 달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들으면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MBC가 그렇게 자막을 달아서 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그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언론들도 MBC가 처음에 보도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미국 의회를 좀 폄하를 했고, 미국 의회에 대해서 욕설을 했고, 또 바이든을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MBC 보도로 인해서, 그 자막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 퍼져나간 거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을 지금 대통령실에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소음을 제거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나갑니다. 처음에 MBC가 한 가짜뉴스,
가짜 자막 그것 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처음에 그 조문을 갔을 때부터 이 김건희 여사가 뭐 망사 이 모자를 쓴 것 그것을 가지고 이 김호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스피커들이 그것은 뭐 영국의 로얄 패밀리들이나 쓰는 건데 그걸 왜 썼느냐, 그것은 뭐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은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했는데 그거 다른 나라 그 배우자들 국가원수 배우자들도 많이 써놨죠. 그리고 국가원수 배우자 아니더라도 일반 조문객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책임 아무도 안 지죠. 탁현면 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 엉터리 뉴스를 퍼뜨렸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뭐 탁현면 본인이 의전 비서관, 의전 전문가라고 자꾸 행세를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면서 의전 결례를 했다. 뭐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록에 서명을 할 때 왼쪽 편에다가 서명을 했다. 자, 왼쪽 편에 서명하는 거 아니다. 조문은 그런 것도 모르느냐? 뭐 탁현면에 이렇게 꾸짖듯이 이야기했는데 일본 국왕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많이 그렇게 뒷장넘겨서 왼쪽에 서명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죠. 자, 민주당도 여기에 부안회동에서 이 말들을 전부 다 막 그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학대 재생산 했는데 자, 제가 3개 말씀드렸죠. 4번째 또 가짜 뉴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예정돼 있다가 48초만 스탠딩 회담을 했다. 왜 이 한국만 그렇게 홀대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일정을 축소를 시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시켰는데 축소하는 바람에 유엔 회원국 193나라 중에서 이 바이든과 회담을 한 나라는 5나라입니다. 5나라인데 그중에 정식 회담을 한 나라는 영국과 필리핀, 그리고 약식으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입니다. 영국은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새로 선출이 됐죠. 필리핀도 마르코스 주니어 신임 대통령, 필리핀과 미국은 상당히 그 미국 기지가 필리핀에 70년 동안 있었죠. 자, 그런 새로 총리가 된 또 대통령이 된 영국과 필리핀과 양자 회담을 했고 다른 나라 한국,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 대통령도 벌써 2번째 만남이죠. 여기서 약속 회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3국 중에서 5개 나라만 이렇게 바이든을 만난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뭐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무속 프레임을 걸어서 마치 이 조문을 안 한 것이 천공 때문인지 뭐 정법 강의하는 그것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 프레임을 거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이 스피커들도 있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주요 당직자들입니다.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 이 사람들이 이 무속 이야기를 했는데 조문 취소가 무속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된 것이 아주 엉터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종교인이죠. 천공, 뭐 정법 강의 이거를 하는 사람인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면 당 상명에 들어갑니다. 아주 책임 있는 자리죠. 김성환도 제가 보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저 뒤에는 청와대에 근무를 해서 이 사정을 알 텐데 그 국민 속이기 위해서 이런 가짜 말을 막 했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22일 날 공식 당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오전 7시로 돼 있던 출발 시간이 출발 이틀 전에 오전 9시로 변경됐느냐. 자, 이 말은 일부러 런던에 늦게 도착해서 조문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천공의 말을 듣고 자,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김성한 대통령실이 속 시원히 답하지 않는다면 여러 정황상 국민들은 천공이 말한 탁한 기운 때문에 고의적으로 출발을 늦게 했고 교통통제를 빌미 삼아 의도적으로 조문을 회피했다고 믿게 될 것이다. 탁한 기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탁한 기운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제 지금 김성환은 조문을 가면은 그 조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탁한 기운이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천공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안 갔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대국민 사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더 붙이죠. 김성환이 윤 대통령 부부와 무속이 얽혀 있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녔고 당선 이후 첫 사업에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있었다. 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까지 전부 무속 때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7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한 나라의 주요 정책, 외교가 무속에 좌우돼서는 결코 안 된다. 자, 이 다른 말들을 일일이 다 제가 팩트를 다 찾아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김성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일에 천공의 유튜브 채널에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는 내용의 정법 강의가 업로드됐다. 이후 다음 날인 16일 대통령 해외 순방 시간이 기존의 오전 7시에서 9시로 변경됐다. 자, 이 시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거슬러 보니 국내 출발 시간 변경이 핵심 사유인 듯한데 14일 출발 시간을 18일 오전 7시로 통보했다. 기자실에. 그리고 기자실과 수행원들에게.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8일 오전 8시 51분쯤 서울공항 주기장에 도착해서 9시에 그 비행기가 떴다. 일부러 그렇게 2시간을 늦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문 안 가려고 런던에 늦게 도착해서 막 교통 상황이 어쩌고해서 안 갔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일행은 런던 공항에서 현지 시각 오후 3시 39분에 도착해서 결국 조문하지 못하고 찰스 3세 만천장에 직행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7시에 출발했다면 넉넉하게 조문 가능했던 시간이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도, 김의겸도 또 그런 말을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조문 실패 원인은 다음 중 어느 게 있겠는가? 1번 런던 현지 교통사정, 2번 주영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의 소통 부재, 3번 천공서성의 가르침, 4번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했어. 자, 이렇게 시중 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비아냥 그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 천공손님 가르침은 저도 유튜브에 가서 봤는데 정법 강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유튜브에서 봤으면은 정청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자, 김의겸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법 강의를 정말 봤는지, 얼마나 봤다면은 뻔뻔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이 2시간을 출발 시간을 늦췄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한 것은 9월 9일이죠. 9월 9일에 서거를 했고, 사흘 후에 9월 12일에 대통령실에서 장례식 참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장례식 참석에 이어서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캐나다 방문한다. 공식 발표를 12일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9월 9일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다 예정이 돼 있었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때는 영국 갈 생각은 없었죠.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모든 진행을 다 했고, 미국, 캐나다 순방과 관련해서 출입 기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이 출장 신청도 받았고, 출장 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가는 언론사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 캐나다만 순방을 한다고 했을 때 기자 1인당 출장비가 1,000만 원대였습니다. 1,000만 원대여서 많은 언론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남일보도 신청을 했습니다. 간다고. 미국, 캐나다 순방에 수행 취재를 하겠다고. 그런데
9월 12일 날 다 신청을 한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했고, 그리고 국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국 거쳐서 가야 됩니다. 영국 그전에 예정이 없던. 그래서 영국 거쳐서 가는 언론사 신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장비가 확 늘어나서 2천만 원대가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영남일보는 영국도 간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출국 계획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좀 변동이 생겼다는 것이죠. 날짜도 그렇습니다. 날짜도, 그러니까 시간도, 날짜는 뭐 당연히 앞당겨 줬고, 시간도 아마 오전 7시 출발, 그 이야기가 혹시 미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전에 미국 뉴욕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를 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남일보 출입기자, 용산 대통령실 지금 같이 순방을 하고 지금 귀국하고 있는데, 출입기자의 이야기는 7시 출발이 정식으로 공지된 적은 없다. 그냥 그런 말이 7시에 출발한다더라 이런 말이 나왔다. 실제로 출발 시간이 공지된 그 일정표에는 기자들에게 또 수행원에게도 배포가 됐죠. 그 일정표에는 그러니까 영국도 간다고 확정되고 나서 나온 공식 일정표, 여기에는 9시 출발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9시 출발한다고 딱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정표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정표, 수행원들 또 기자들에게 나눠진 일정표인데, 이것이 사전에는 뭐 공개를 하지 못하죠. 이것은 대통령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 끝마친 일정은 이 엠바고가 풀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정표 보시면은 당일 18일 날 16시 30분, 이 일정표에도 넣어줘. 9시에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시 50분까지 행사 다 마치고. 그리고 16시 30분에서 17시, 현지 시간으로 런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17시 10분부터 17시 20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 일정이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6시부터 국왕 주최 리셉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일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내에서 이 세 개 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럼 만약에 아예 뭐 나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참배를 안 하려고 했으면은, 글쎄요, 이 일정을 이렇게 해서 다 공지를 하고, 그럼 만약에 그 현지에서 교통사정이 좋으면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일정을 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무려 300명이 같이 움직이는 일정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참배를 안 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 9시 출발을 9시에 성남공항에서 비행기를 전용기가 떠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기자들과 수행원들이 대통령실에 일단 집결을 한 것이 새벽 5시 20분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검사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시 20분에 집결을 했는데 7시에 만약에 비행기가 뜨려면은 새벽 3시 20분에 다 거기 다 모여가지고 가야 된다는, 야밤에 막 이동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저건 없는 이야기고, 정법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이 정법 강의 이것은 출장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홍익인간 인성교육 12,586강 계속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한 강의의 주제가 조문이었습니다. 조문.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인데, 질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조문은 우리나라 조문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문 문화를. 여기서 무슨 엘리자베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 대통령 이야기도 안 나오고, 뭐 외국의 조문 사례, 조문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 조문을 간행,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질문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조문을 가면은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없어졌다. 조문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올바른 조문 문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천공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조문은 필요할 때 가는 거다. 뭐 불필요하면 안 가죠. 조문은 이제 문제 삼은 대목이 이겁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목이 요것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 대통령 후보의 조문과 관련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 조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문은 4차원과 연결되어 있다. 필요 없이 가면은 조문에 필요 없이 가면은 4차원의 기운이 나에게 묻어올 수 있다. 뭔가 찌꺼미 하나 탁한 기운이 내게 붙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문 갔다 오고부터 내 생활이 이상하게 좀 변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 정법이란 거 뭐 어떤 도 같은 걸 하니까 4차원과 조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냥 그런 데 가면은 4차원의 기운이 나에게 못 올 수 있다. 뭔가 찌꺼미 하나가 탁한 기운이 나에게 붙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하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오면, 우리나라에서 조문을 다녀오면은 갈 때 입었던 옷을 탈탈 털고 밖에다가 좀 걸어놓고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과거에 뭐 조문을 가면은 뭔가 거기 기운이 묻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밖에다 걸어놓고 갔다 온 옷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조문과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천공의 이야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조문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문을 못 가게 한 것이 아니고 조문 가는 게 맞다. 이것을 굳이 이번 영국 국장에 연결시키면,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공이 조문은 이유가 있어서 간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들인가 하면서 첫 번째는 돌아가신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 사람은 가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가령 은사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가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도 된다. 뭐 부의금을 내는 이런 거죠. 부조금 내는. 자, 윤석열 대통령 교통 막혀서 못 갔으니 그 다음날 영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정상들과 같이 조문록에 서명을 했죠. 다른 방식으로. 천공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공 이야기 이것도 있습니다. 그때 꼭 가는 것만 조문은 아니다. 조문은 아니다. 나중에 뭐 한 3년 동안 그 위패를 넣으면 거기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흔적을 남겨두는 게 좋다. 조문을 갔다 왔다는, 조문 형식을 밟았다는. 그래서 조문록에 서명을 한 거죠. 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조문을 가야 되는 이유, 서로 실은 관계를 푸는 그 계기도 된다. 조문을 가면은. 그리고 조문은 명분을 갖고 가야 한다. 명분 없는 조문은 가지 마라. 자, 명분 없는 조문은 가지 마라. 비전에서 조문은 가라. 비전에서 조문 가라. 비즈니스 조문. 뭐 이런 건 비즈니스 조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 국가 비즈니스죠. 이것도 큰 틀에서. 자, 근데 천공은 명분을 갖고 가라. 비즈니스 조문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조문을 가는데 기선은 안 따라 붙는다. 천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 조문을 가는데 기신이 따라 붙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법 강의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정법 강의를 뭐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내용을 놓고 이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스피커들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속 프레임에 또 가두기 위해서 이 강의를 왜곡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는 뭐 조회수가 한 2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국민들은 이 강의를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공이 엘리자베스 거기 조문을 가면은 뭔가 탁한 기운이 묻어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안 갔다. 이렇게 믿죠. 이거 완전히 대국민 사기입니다. 지금
그 전에 이 민주당 세력이 이 가짜뉴스 또 유언비어 이런 걸로 재미를 본 적이 있죠. MB 정부 때 강우병, 박근혜 그 탄핵 정국에서 뭐 최순실, 정윤회, 또 최순실도 물론 뭐 본인이 잘못한 게 많지만은 또 무속 프레임도 씌웠죠. 그때도 무속 프레임. 저 최태민 목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속 프레임까지 막 씌웠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뭐 미래설 이런 가짜뉴스 막 퍼뜨려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재미를 봤죠. 지금 또다시 그런 재미를 본 것을 기억에 다시 되살리면서 청와대 이전, 뭐 영빈관, 심지어 이 정상 조문, 정상 외교까지 조문으로 연결시키면서 엉터리로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자, 이것을 정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저는 이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말아야 되는데, 언론이 여전히 진보 좌파의 장악을 당해 있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